11월 20일 청주의 여공 50명이 상경, 체불노임 청산 등을 요구하며 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이러한 투쟁 양상은 거의 전례 없는 것이었다. 11월 25일 한미 합작 투자업체인 조선호텔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분회장이 납치당하여 행방불명됨으로써 노조를 해산당하였던 호텔 종업원들이 노동조합을 재건하려다 회사 측에 발각돼 주동자 5명이 해고당한 데 반발, 그중 1명이 호텔 구내에서 휘발유병을 들고 분신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월 27일에는 의정부 외기 노조원 21명이 사용자 측의 노조 운동 방해에 항의하며 농성투쟁을 벌이면서 전원 분신 자살을 기도하며 사용자와 경찰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12월 21일에는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의 동료 12명과 어머니 이소선 씨가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경찰 처사에 항의하여 평화시장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하면서 출동한 기동 경찰을 향해 노조 방해 책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전원 분신 항거하겠다고 위협, 마침내 그들을 굴복시켰다. 다음 해인 1971년 2월 2일에는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한식 음식점 한국회관의 종업원 김차우 씨가 월급 4,500원을 받으면서 하루 18시간씩 노동할 수 없다. 평화시장 전태일 선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지탁한 전국 요식업체 종업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죽음으로 호소하겠다고 하면서 50여 명의 동료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동회관의 한 방에서 프로판가스통을 풀어놓고 약 2시간 정도 경찰과 대치하며 농성하다가 성냥불을 켜대어 분신 항거를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달려들어 불을 꺼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사건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고통과 분노가 목숨을 거는 항쟁에 서슴없이 나설 정도로 극한 데까지 다다르고 있었다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종래에 볼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이러한 격렬한 쟁의의 폭발도 바로 전태일이라는 한 청년 노동자가 육탄으로 던진 인간선언에 바치는 전체 노동자들의 공감과 환호와 분노의 갈채였다. 전태일의 죽음 그리고 그에 잇따른 학생, 노동자, 종교인들의 걸기는 노동 문제를 사회 여론의 제1차적 관심사로 등장시켰다. 종전에는 노동 문제라면 사실 보도조차 기피하던 신문, 방송, 잡지 등의 보도기관은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노동 문제에 관한 보도, 특집 기사, 논설을 실었다. 마치 전태일이 죽음으로써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 문제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생겨나기도 한 듯했다. 동아일보 1971년 신년호는 6.25가 1950년대를 상징하듯 4.19가 1960년대를 상징하듯 전태일 항거는 1970년대의 한국의 문제를 상징하는 가장 뜻깊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11월 13일 직후 한동안 애매한 태도를 취하던 언론기관들의 논설은 학생, 노동자, 종교인을 주축으로 한 전태일 투쟁이 격화되면서부터는 태도를 바꿔 노동자들의 참상을 폭로하고 노동행정의 실태에 비판을 가하며 노동정책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경제개발을 위해 근로자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해왔던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점차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드러냈기 때문도 있다. 전태일 씨 사건이란 비극을 다시 들먹일 필요도 없다. 지금의 전반적인 노동 환경은 매우 한심스러운 것이고 산업재해는 빈도와 규모가 늘어가고 있으며 분배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종래의 노동정책도 일대 전환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노동당국은 자율적인 노동운동을 보장하고 권장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오히려 그 반대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마저 주었던 것이다. 노동행정에 대한 관심 조선일보 1970년 12월 15일 중 전태일의 죽음으로부터 일주일 후인
11월 21일 당시의 신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씨는 전태일 사건에 관련해 성명을 발표, 현 정권의 반근로자적 노동정책에 대해 항의한다고 하였다. 이날로 신민당은 전태일 사건을 정치 문제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전태일 사건의 이른바 정치 문제화가 시작되었다. 1971년 1월 23일 김대중 후보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7번째 문항으로 전태일 정신의 구현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고 노동 3법의 전면 개정, 자유로운 노동운동 보장, 근로기준법상의 맹점 시정, 각급 노동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집행명령 및 제재권의 부여를 주장했다. 한편 1971년 1월 17일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도 1971년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7번째 문항을 노동 문제로 해 첫째는 근로자의 노동 환경과 복지 향상의 문제이고 둘째는 노동 환경, 복지 향상도 중요시하면서 경제 발전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복지를 기업의 생산과 함께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갈 작정이라고 말하였다. 1969년도 회견에서 12번째 문항으로 등장했다가 1970년대에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던 노사 문제가 1971년도에 이르러 일약 7번째 문항으로 다시 등장한 것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태일 사건이 던진 충격에 전 사회가 얼마나 동요되었던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1970년 겨울부터 1971년 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태일이라는 이제껏 듣도 보도 못했던 낯선 이름 석자는 사회 여론의 움직임 속에, 신문과 잡지들의 보도와 논설 속에, 정치인들의 구호와 선전 속에, 종교인들의 참회와 기도 속에, 그리고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부르짖음과 가슴 속에 쉴 새 없이 떠올랐다가 가라앉으며 이상한 충격을 전파하였다. 어떤 시민들은 전태일의 유가족들에게 조의금을 보내면서 부끄러운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였다. 어떤 노동자 단체들은 전태일의 기념비와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모금을 추진했다. 어떤 독지가들은 전태일 기념회관을 짓겠다고 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전태일 추도 모임을 갖고 전태일의 수기를 유인물로 찍어 서로 돌려보거나 노동자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그로부터 6년 남짓한 세월이 흐른 지금, 과연 전태일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들이 더더욱 캄캄한 어둠 속에 쌓여있는 이 시각에 전태일의 몰골은 어디서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죽어버렸는가? 전태일의 죽음과 그 다음 해인 1971년의 선거를 전후해 한때 활기를 띠던 노동운동은 1971년 10월 위수령이 떨어지고 뒤이어 12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다시금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또 그 이후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노동운동의 주요 무기인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노동자들의 손에서 사실상 완전히 박탈해버렸다. 이와 동시에 죽은 전태일의 새로운 순환이 시작됐다. 몸을 불사르는 불꽃 속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며 울부짖던 그의 인간 선언은 다시금 무거운 침묵의 장벽에 가라졌고 그의 의지를 대변하던 많은 젊은이들은 학원에서 쫓겨나 어디엔가로 끌려갔으며 학생 단체는 해산당하고 노동, 언론, 종교계는 새로운 형태로 강화된 감시와 통제하에 놓여졌다. 그가 목숨을 바쳤고 그의 어머니와 동료들이 온갖 유혹과 탄압을 이겨냄으로써 결성한 평화시장 일대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 피복지부에서는 전태일 사진이 철거당하였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전태일의 목소리는 점점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갔다. 공포의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사이에 사람들의 전태일의 불꽃을 잊고만 듯이 보인다. 전태일은 죽어 영원한 침묵의 흙 속으로 사라져버린 듯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전태일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모든 기억은 흐려졌다. 그러나
참으로 전태일은 죽었는가? 전태일의 죽음을 뚫은 불꽃은 환상이었던가? 전태일 투쟁은 패배하고 끝났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속단이다. 천만에 전태일은 죽지 않았다. 전태일의 불꽃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 전태일 투쟁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며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전태일의 몸을 불사른 불꽃은 인간 선언의 불꽃이었다. 그것은 불의의 힘이 아무리 강성하여도, 아무리 인간을 짓누르고 무력화하고 파괴하여도 인간은 끝내 노예일 수 없음을, 그 폭탄적인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한 인간 역사의 영원한 승리의 기념비였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인간이 죽어 모두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전태일의 불꽃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을 불구로 만드는 권력이 존재하는 한, 억압과 착취가 인류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는 한 전태일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1976년 여름, 조영래.